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시 생명과학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요, 바로 뭐냐면 세포의 구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 소기관을 얘기합니다. 세포 소기관. 한마디로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동물 세포를 그려보겠습니다. 동물 세포입니다. 자, 여기에 세포가 있고요. 이거는 세포막이죠. 그죠?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도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스테로이드라는 지질 성분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핵막이 있습니다. 그죠? 핵막이 있죠. 핵막은요,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막 하나, 또 막이 하나가 이렇게 있지, 그죠?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핵막은 인지질 이중층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막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핵막은 이중막이기 때문에 핵막 니꼬루 이중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2개 곱하기 인지질 이중층이 되는 거야. 알겠어? 좀 한 번 더 기억해 주고. 자, 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DNA가 이렇게 있겠죠. DNA 단위치에 뭐라 그랬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당 연기의 1대1의 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 DNA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 역할은 뭐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자, DNA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RNA를 만듭니다. 그죠?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들죠. 자, 여기서 만들어진 RNA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mRNA라고 합니다. 왜 mRNA라고 그러냐? RNA란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기능이 뭐냐냐? 메시지 기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RNA란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하는 기능이 뭐다? 메시지 기능을 하는 RNA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mRNA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핵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핵 밖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 RNA, mRNA라고 그럽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DNA가 mRNA로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m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핵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 핵 밖으로 빠져나오는 mRNA 누구랑 만나느냐? 여기 이렇게 생기는 누구랑 만드냐? 리보솜이라는 애랑 만나요. 리보솜이라는 애는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입니다. 합성한 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자, 다시 한번, mRNA라는 애가 리보솜과 만나서 단백질이라는 애를 만들고요. 단백질이라는 애가 여기 있는 소포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소포체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얘가 다시 골지체라는 곳으로 단백질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분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그죠? 와닿지 않죠? 자, 그러면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DNA는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DNA는요, 진짜 설계도예요. 진짜 설계도.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설계도입니다. 자, 설계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하나밖에 없는 설계도요. 당연히 특허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허청에 가서, 자, 제품 만들고 싶습니다. 볼펜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설계도 그냥 줘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볼펜 만들려고 설계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주나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은요, 진짜 설계도를 지가 보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설계도 요청을 하면 뭘 하냐면 특허청은 어떻게 하냐? 가짜 설계도를
가짜 설계도, 한마디로 진짜 설계도를 복사해서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 가짜 설계도, 바로 진짜 설계도를 복사하는 게 바로 mRNA입니다. 알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특허청에 있는 진짜 설계도 DNA를 복사한 가짜 설계도 mRNA를 복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허청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고라고. 그럼 세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핵막입니다. 핵막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DNA 보호,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저장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바로 특허청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DNA 진짜 설계도, RNA 가짜 설계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뭐 합니까? 가짜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구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요, 공장에 가지고 가야 되겠죠? 왜? 설계도만 있으면 뭐예요? 기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공장에 바로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에다가 RN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설계도 있다, 공장 있다, 끝이야? 아니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뭐를 첨가시켜요? 바로 재료라는 게 첨가됩니다. 그럼 재료가 뭐예요? 우리는 단백질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의 재료가 뭐야? 아미노산이 되겠죠.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투입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바로 단백질한 애를 만든다고요. 단백질한 애를 만듭니다. 단백질 물질이죠. 그죠? 물질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바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단백질을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접어야 된다고요. 형태로 접어야 돼.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이 형태로 접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소포체에서 합니다. 됐습니까? 바로 소포체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요. DNA라는 진짜 설계도가 있는데 얘는 이 핵막, 한마디로 금고 안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금고 안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뭘 하냐? 가짜 설계도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가짜 설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누구랑 만나요? 공장이라는, 리보솜이라는 공장을 만나서 RNA가 여기 들어가고 누가 첨가된다. 여기 누가 첨가된다?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첨가되고, 재료가 첨가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접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접힙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백질 변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백질 변형이라고 표현하고, 이 변형된 단백질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골지체로 들어가요. 여기서 골지체에서 단백질 또 한 번 변형됩니다. 또 한 번 변형됩니다. 어떻게 변느냐? 여기에다 뭘 첨가하냐? 바로 당을 갖다 여기 붙여요. 당을 갖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당을 여기 왜 붙이느냐? 바로 자기와 비자기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죠? 그럼 내 거가 아닌 단백질은 어떻게 돼? 내 몸의 면역세포 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바로 그걸 해야 될 인식표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내 거가 아니라는 그 인식표가 바로 이 당입니다. 바로 골지체가 하는 역할은 내 거가 아니다라는 그 인식표를 달아주는 애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당이 붙여진 단백질이 바로 세포 밖으로 분비돼서 정확하게 단백질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침 바로 뭐예요? 아밀레이스 이런 거 있죠. 아밀레이스도 단백질 효소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위에 있는 펩신 이런 것도 단백질이죠. 그죠? 다 단백질.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인슐린과 같은 이러한 단백질 호르몬들 다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DNA라는 물질이 있다. DNA는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이다. 자, 얘가 RNA로 전사가 된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다? 단백질이 만든다. 그런데 얘는 중요한 건 핵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뭐다? DNA와 단백질을 연결시켜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mRNA라고 이름 붙인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애는 뭐다? 단백질이다. 여러분 세포 굉장히 많은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누누이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그 중간에 얘는 반드시 형태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형태가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형태를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다? 소포체다. 거기에 또 하나 내 거와 내 거가 아닌 걸 구분하기 위한 건 뭐다? 바로 골지체가 바로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요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세포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핵막의 역할, 바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 속에는 뭐가 있다? 염색질과 인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염색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염색질은 뭐예요? 바로 DNA와 뭐의 결합입니까? 히스톤 단백질의 결합이죠. 그러면 다시 복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배웠는데요. 자, DNA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히스톤의 기능은 뭡니까? 히스톤 왜 있어요? 히스톤은 어떨 때 쓰입니까? 이런 거죠. 자,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엄청 길고 가늘죠. 그러면 이 DNA가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뭉쳐있다고 해보세요. 아주 작은 핵 속에 있으면 뭉쳐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필려면 얘가 펴지니? 잘 안 펴지잖아. 그래서 잘 안 펴지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요런 거 갖다가 놔둔다고요. 요렇게 놔둬요. 그런 다음에 이 DNA를 이렇게 해놔요. 한마디로 이 빨간색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실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느다란 실을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역할, 실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은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냥 요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단백질과 RNA가 모여 있는데 바로 리보솜을 합성하는 장소다라고만 그냥 외워두세요. 제가 솔직히 방학 동안에 방과후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는요, 인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정확하게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리보솜의 역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백질 합성한다 그랬죠. 그런데 리보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있다. 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렇게 되고 이 사이에 mRNA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위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아미노산이 들어가고, 그럼 아래쪽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2학기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리보솜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 mRNA라는 설계들을 투입하는데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집어넣고 단백질이란 물질을 한 제품을 만들 겁니다. 알겠죠? 단백질 합성한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포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포체는 어떤 거요? 바로 단백질 변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눈썰미 있는 학생은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포체는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앞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바로, 여기 이렇게 있죠. 이중막인데, 외막과 소포체 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요거 하나만 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포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물질 수송 통로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포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단백질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 변형, 내가 표현한 대로 변형시킨다 그랬죠? 가공 변형시키는 거고, 운반, 어디로 운반하겠습니까? 당연히 골지체로 운반하겠죠. 그죠? 우리는 당 코팅을 해야 되니까요. 내 거와 내 거로 아닌 거를 구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거치면 소포체는요, 리보솜에 붙어 있는 소포체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 여기에 소포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죠, 그죠? 리보솜 붙어 있죠. 이게 바로 거치면, 이 자체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걸 거치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소포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매끄면 소포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끄면 소포체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지지 스테로이드, 한마디로 지질을 합성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독성을 해독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뭐겠니?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하는데 뭐 해야 돼?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리보솜 붙어 있는 애가 바로 뭐 하겠어요? 단백질을 변형하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리보솜 붙어 있지 않는 애는 뭐 하겠어요? 세포의 구성 성분은 바로 뭐겠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물 빼고 단백질.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뭐야? 지질이지. 그러면 하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하면 다른 하나는 뭐에 관여하겠니? 그래, 지질에 관여하지 않겠니? 그치? 이걸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골지체. 골지체는요, 당연히 아까 단일막이겠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단백질 진일 변형 포장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아까 코팅을 한다 그랬죠? 코팅 어떤 코팅? 자기와 비자기의 구분, 내 거와 내 거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록체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구조를 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할을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조 문제 해볼게요. 자, 이 틸라코이드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틸라코이드 동전 모양으로 생긴 게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 개 쌓여 있으면 걔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라나라 그럽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틸라코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N개가 쌓여 있으면 말은 뭐다? 그라나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빈 공간, 그라나와 이 내막 사이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스트로마라고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틸라코이드가 뭐를 지칭하느냐? 그라나가 뭐를 지칭하느냐? 스트로마가 뭐를 지칭하느냐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구조를 알면 되고요. 두 번째 역할을 알면 됩니다. 자, 여기는요, 당연히 외막과 내막이 있고요. 위 안쪽에 있는, 내막 안쪽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크리스탈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이게 꾸불꾸불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꾸불꾸불한 구조. 한마디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를 얘기합니다.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가 바로 크리스탈 구조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역할은 뭐겠어요? 염록체 역할은 당연히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역할은 뭐겠어요? 당연히 세포 호흡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보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와 핵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학습 초기에. 시험 문제를 내는 가장 기본 원리는 뭐와 뭐가 어떻게 다르다, 뭐가 뭐와 비슷하다, 비교와 대조를 시험 문제로 낸다고 했습니다. 공통점에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은 DNA가 있다. 그리고 리보솜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겠어요? 차이점 뭐겠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바로 얘는 ATP를 생산한다. 염록체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 바로 광합성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핵은 뭐를 하고 있다? 뭐예요? DNA를 보호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머릿속에 외우면 참 좋겠지만 나는 외우라고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명의 특성 기억나십니까? 생명과학 원 맨 첫 단어 나오는 건데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수행한다. 모든 생물은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생장과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섯 번째, 유전과 생식을 한다. 자,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진화와 적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6가지 특징 반드시 외우라고 내가 분명히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얘네들이 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의 가장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세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모든 세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자, 자, 여러분들은요, 미토콘드리아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는요, 원래 이렇게 생긴 세균이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호기성 세균이라고요. 얘가요, 이렇게 커다란 세포에게 먹혔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히느냐? 이렇게 먹혔습니다. 이렇게 먹혔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보자마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원래 뭐였다? 세균이었다. 세균은 원래 뭐였다? 세포였다. 세포니까 뭐였다? 여러분들? 생명의 특성 6가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생명의 특성 6가지 나타내는 중에 첫 번째,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세균의 요거 뭐다? 요거 세포막이다. 그지? 요거 뭐다? 세포막이다. 그러면 먹힐 때 생긴 세포막과 지가 가지고 있는 세포막, 그래서 먹기가 생긴다. 그래서 세포막이 몇 개다? 2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막이 몇 개다?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뭐라 한다? 이중막이라 그러죠. 이중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세균은 원래 뭐였다? 세포였다. 살아있었다. 살아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물질 대사를 수행해야 된다. 물질 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대사를 하는데 도와주는 물질이 뭐예요? 효소가 필요하지. 그럼 단백질 되겠지. 그럼 단백질 누가 만들어? 바로 리보솜이 만들겠지. 그럼 보겠습니다. 호기성 세균, 여기에 리보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근히 있겠지. 왜? 세포니까, 살아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리보솜이 있겠지. 그치? 그거 또 하나. 자, 호기성 세균이었다. 살아있었다. 또 뭐 했다? 유전을 해야 된다. 유전을 하려면 뭐 필요해요? DNA 필요하지 않습니까? DNA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호기성 세균 DNA 있다 없다?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 있다 없다? DNA 있다. 자, 또 하나. 자, 얘는요, 살아있다, 세균이었다,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그럼 DNA에서 단백질 만들기 위해 중간 과정 누가 필요하다? RNA 필요하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RNA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죠? 이거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미쳤다고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난 여러분들께 이거를 외우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원래 뭐였다? 세균이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나 참고서 봐보세요. 엄청나게 이걸요 빨간색으로 빠바바바박 밑줄처럼 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뭐 때문에요? 시험 문제는 잘 나오니까 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뭐 때문이다? 원래 세균이었다. 솔직히 난 여러분에게 외우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얘 원래 뭐였다? 살아있는 세포였다만 하면 나머지는 쭈르륵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미토콘드리아 그랬죠. 그럼 엽록체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엽록체 똑같습니다. 엽록체도요, 원래 뭐였냐면, 요렇게 생긴 애였어요. 그런데 커다란 세포에게, 얘도 당연히, 얘도 세포에게 얘도 이렇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먹혔습니다. 먹혔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바로 뭐다? 엽록체가 됩니다. 그럼 엽록체 뭐였다? 세균이었다. 엽록체 뭐였다? 세균이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남세균이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박테리아라는 게 원래 한국말로 세균입니다. 알겠죠? 시아노박테리아나 우리가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원래 얘도 세균이었다. 그럼 세균이었다? 살아있었다. 세포였다? 그럼 물질대사를 수행한다? 당연히 뭐였다? 단백질 있다. 단백질 누가 만든다? 리보솜 만든다. 그럼 리보솜이 있다 없다? 있다. 유전해야 된다. 유전하려면 뭐가 필요해? DNA가 있다. DNA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단백질과 DNA 연결시키는 뭐가 있어야 된다? RNA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싹싹 따라오죠. 그죠? 쉽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핵 똑같습니다. 핵도 똑같아요. 자, 핵 하나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DNA가 있고요. 자, 얘가요, 계속 처묵처묵 흡수를 해요. 뭐를 흡수하냐면, 뭐, 여러 단백질도 있고, 뭐, 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여기서 집중할 게 바로 뭐냐면, 인지질만 흡수할 겁니다. 인지질 계속 흡수하다 보면 세포는 점점점 커지게 돼요.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그런데 세포는요, 일정 이상 커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더 자세한 거는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지질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서 세포는 점점 커지는데 세포는 일정 이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지질은 계속 흡수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커지면 지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자기 인지질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인지질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안에 DNA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래서 요게 삭제되고 요게 삭제돼 버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핵막이 형성되는 이유는 뭐냐면 핵막이 형성되는 거 인지를 계속 과도하게 지가 흡수를 하다가 세포 일정 이상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포개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흡수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점점 흡수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뭐가 되겠어요? 소포체도 생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수능 특강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보세요. 자, 포도당 합성한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죠? DNA 있고, 리보솜 있고, 복제 증식할 수 있고, 효소가 들어있다. 다 아는 거 아닌가?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아시면 되죠. 뭐예요? 엽록체는 원래 뭐였다? 세포였다. 끝. 세포였으면 당연히 이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자, 밑에 한번 해볼까요?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쭉 있습니다. 이중막 제가 설명해 드렸죠. 원래 뭐였다? 세균이었는데 먹혔다. 자, 그리고 DNA 있고 리보솜이 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다? 스스로 복제할 수 있죠. 세균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원래 뭐였다? 세균이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선 나오지 않지만 이런 질문합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RNA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엽록체 RNA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선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원리를 알면 그것까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자, 지금부터는요, 리소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리소좀과 리보솜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리보솜은 뭐 한다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 일종의 공장. 어디 붙어 있어?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 있어. 자, 리소좀에 하는 역할은요, 세포의 소화를 담당합니다. 자, 소화를 담당한다는 이 말 뜻에서는 바로 뭐냐면 물질을 분해한다는 뜻이겠죠. 분해. 물질을 분해한다. 그럼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 그거는 바로 뭐야?
효소가 되겠지. 자, 그러면 리소좀은 소화를 담당하는데 분해한다. 효소가 있다. 그럼 어떤 효소? 분해 효소. 분해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가수 분해 효소지. 자, 물을 더해서 분해시키는 효소가 됩니다.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물질을 분해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단백질 가수분해, 탄수화물 가수분해, 지질, 핵산을 몽땅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세포 속에 손상된 세포 속인과 노폐물도 몽땅 다 분해시켜 버린다. 쉽게 말합니다. 그냥 다 분해입니다. 분해.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효소 이거 뭐죠? 뭘로 만들어져? 무슨 물질로 만들어져 있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단백질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백질이 완성되는 것이요. 리보솜은 최초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인데, 그럼 리보솜 만들어진다고 이거 자기 역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지. 왜? 우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리보솜에서 가서 소포체에서 구조 만들고, 그리고 자기와 비자기 내가 확실히 내 거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골지체까지 가야지만 단백질이 제대로 된 단백질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 이 가수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는 가수분해 효소가 완성되는 장소는 바로 어디야? 골지체겠지.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리소좀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 골지체. 자, 보겠습니다. 골지체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 리소좀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솔직히 이거 암기하면 암기한 학생들에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이 원리를 분명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르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액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입니다. 식물 세포에 주로 존재한다고 써있죠? 자, 식물 세포에 주로 존재한다고 써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동물 세포에는 없습니까? 라는 학생이, 이렇게 질문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 식물 세포에 주로 존재하니까 동물 세포에도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식물 세포에 주로 많이 있고요. 동물 세포에서 진짜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식물 세포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 걸 액포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 쓸게요. 중심 액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식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액포는요, 액포의 역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통. 자, 식물 똥 싸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한마디로 식물에는요, 소화기관인 리소좀이 많지 않아요. 리소좀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노폐물을 몽땅 어떻게 해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노폐물 어떻게 합니까? 몽땅 다 자기 몸속에 채워놔요. 그게 바로 중심 에포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은 리소좀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노폐물을 다 갖다 버리죠. 똥으로 사든가 오줌으로 사든가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물은 똥 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다? 다시 말하면 중심 에포에 노폐물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액포의 역할은 세포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삼투를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